자, 보자. 오늘은 행정부를 할 거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지? 국회. 국회를 상권 분립해 놓고 보면 뭘로 본다고 했지? 입법부를 했어. 입법부. 그럼 오늘 어디 할 거냐? 우리가 행정부를 할 거야. 행정부. 그럼 행정부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에 뭐가 들어가겠노? 정부가 들어가지. 와. 그러면 정부는 뭐란자?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겠지? 입법부. 뜻이 뭐야? 입법부. 법을 만든다. 그러면 행정부는 줄쳐 법을 집행한다. 집행한다. 그리고 정부니까 국가야, 국가. 그러면 자, 옛날의 국가는 주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도둑 잡고 나라 지키고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돼. 요즘의 국가는 뭐라노? 정치.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복지국가까지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별표 5조 5개를 쳐. 행정부의 조직.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정부를 하는데 정부의 최고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가 사람이라기보다는 단독기관으로서 하나 뺀다. 일단 대통령 밑에 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누가 있노? 우리나라 이야기다. 국무총리.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밑에 누가 있지? 부통령이 있어. 우리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볼 건데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통령이 공석일 때 대통령 그란데 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부 장관 있지. 각 부 장관. 그 장관들하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뭐냐고. 국무회의. 단독 발표 쳐라 국무회의는. 그래서 국무회의는 회의라고 하기보다는 기관을 쓰라 이러면 이게 국무회의야. 국무회의. 예.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 이거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장면. 자, 그 다음이 감사원. 옆에 그림 봐봐. 그림. 제일 위에 누가 있노?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밑에 각부 장관이 있어. 근데 감사원은 어떻게 돼 있노? 옆으로 따로 빠져 있지. 맞나요? 예. 그래서 이 감사원은 우리가 역사로 치면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 조선시대 때는 사헌부라는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 같은 거야. 오늘날의 감사원. 뭐라고 적혀있노? 공무원에 대한 감찰.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세입. 세자가 무슨 세자야? 세금. 그렇죠.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쓰는 그런 역할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 감사원. 단독기관이야. 요거 작년도 기출문제다 감사원.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대통령을 먼저 볼 거야.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국가 원수. 이게 원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문자는 뜻이다.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별표 5조 5 6개 따로 쳐야 돼. 다시 쳐.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누가 뽑아? 국민이. 언제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을까? 아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은 박정희. 영화 1987 혹시 봤나? 전두환. 1987,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때가 누구냐면 민주항쟁이야. 6월 민주항쟁 6.29 선언을 통해서 가능해진 이야기다. 6.29 선언. 됐나요? 자,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그럼 몇 년이야? 5년. 자, 국회의원은 임기 몇 년 했지? 4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달아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한다. 달아서도 안 되고 한 번 쉬었다가 나오는 것도 안 돼. 중임도 안 되고 연임도 안 돼. 근데 미국 봐봐. 트럼프 때 전에 했다가 쉬었다가 또 나왔다 이가. 그럼 미국 대통령은 달아서 두 번 할 수 있거든. 8년간 할 4년 중임제를 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5년 단임제야. 한 번만 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그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과 행정부를 대표하는. 자, 국가 원수로서의 기관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뭘 할 때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야. 행정부의 수반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동급의 뭘 할 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뭘 하는 거야. 그럼 국가 원수로서 자, 일단 외국에 나가서 조약 사인할 때 그 나라에서 제일 최고 책임자 너면 우리도 최고 책임자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외국과 조약을 하는 거는 뭐라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교 사절 다녀온다. 외국에서 누가 온다? 이럴 때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사람 맞이하는 거잖아.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요 앞번에 윤석열이 한 건 뭐야? 비상계엄, 긴급명령, 계엄서pon권은 행정부로서가 아니고 나라가 위급한 상황으로서 비상계엄 선포권을 했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는 것이다. 겠나? 긴급명령, 계엄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이잖아. 행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국가안전보장. 요런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잖아. 요즘 계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슴에 봐봐라. 대법원장, 대법관 소속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치면 어디겠노? 행정부. 대법관이 사법부. 사법부죠. 사법부. 대법관은 사법부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대통령이 여기 포함돼. 네. 입법부가 국회야. 그럼 여기는 사법부는 법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밑에 뭐라고 넣었노? 대법원장이면 여기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법원. 법원에 포함되는 거잖아. 근데 법원. 자 여기 사람을 임명하는 동의권 한다. 여기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 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동급이야. 그런데 이 사람 임명할 수 있나? 아니요. 이럴 때는 대통령이 뭐로서 하는 거라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대통령의 무슨 권한이라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행정부로서의 권한이 아니라는 건 거라. 대법원장 누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해봐. 누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요런 거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법은 뭐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지. 헌법을 고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있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다? 이 사람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가봐. 행정부의 수반은 행정부를 지휘감독한다. 행정부가 그 옆에 그림 나오는 거 있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요거야. 여기서 대통령이 뭔가를 하면 이거는 뭐라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럼 단독 별표를 쳐라.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을 어디서 만든다 했지? 국회에서 만드니까 입법부라 했어. 자 법을 만드는 절차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나 정부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 법률안을 발의해.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간다고 했어? 대통령.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상임위원회로 가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 했지? 본회의로 가. 국회 본회의로 가서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가 되면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 했지? 자 법을 만드는 게 어디야 지금? 국회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보낸다 했어?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나? 근데 여기서 자 국회가 지그끼리 원하는 법을 만들었어. 근데 대통령은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거야. 국민의 대표야.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견제하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요. 그거지. 봐봐.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로 보내면 행정부의 최고가 누구라고 했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나는 이 법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뭐라고? 법률안 거부권. 그럼 이게 다시 어떻게 되냐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과반수 찬성이 되면 안 돼. 3분의 2 이상이 찬성. 아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찬성이 돼야지 다시 되게 되는 거라. 그럼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요 앞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그 국회하고 행정부가 계속 법률안 올리고 거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시비 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는 자체는 법률안을 만드는 게 어디서 하는 거랬지? 국회에서 하는 권한을 행정부가 견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가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견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 행정부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잖아, 그지? 요거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거는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 뭐라고 했노? 국가 원수로서 임명하는 거라 했지? 예. 그러면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각부 장관 대통령 임명해. 이거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고 각부 장관도 행정부 소속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는 뭐고 내가 행정으로서 하는 역할인 거라. 이거 두 개가 섞어서 나와. 대통령이 하루 일과다. 쭉 해놔. 이 중에서 국가원수로서 일한 시간 몇 시간,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한 시간 몇 시간 계산해라. 이런 게 문제 나온다고요. 똑같은 동의 공무원 임명이라 해도 법과 관련된 행정부와 관련 없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뭐라고? 국가원수로서 하는 거고, 행정부 안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역할 두 가지. 특히 그 중에서 그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 뭐라고? 법률안 거부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법률안 거부권. 요게 지금 뭐라고? 행정부에 대해서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입법부 했고 행정부 했고 뭐 남았노? 사법부가 남았네. 사법부. 잘 됐네. 사법부를 지금 하면 다음 주에 법원 갈 때 쓸모가 있겠다. 자, 사법은 뭐 하는 거냐면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거.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 자, 법을 만들었어. 이 법을 보고 범인을 잡아왔어. 집행을 했지? 자, 이렇게 딱 놓고 법을 적용하는 게 뭐라고? 사법부야. 적용 동그라미 쳐라. 적용. 법을 적용하는 게 사법부다. 그러면 사법부는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다 이가. 그럼 이 사법부도 별도 기관으로서 두는 거래. 행정부 밑에가 아니고 입법부 밑에가 아니라야지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가. 그래서 국회의장도 재판할 수 있고 대통령도 재판할 수가 있는 거지. 별도 기관으로 두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 판사가 여기 한 명 있고 양옆으로 판사가 이렇게 앉아있더라 이가. 중요 사안에서는 판사가 이렇게 3명이서 하기도 해. 근데 우리 요 지방법원에서 하는 건 보통 1명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판결을 내렸을 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위에 뭐 우리가 회사라고 치면 저 과장이 대리 불러갖고 이거 고쳐. 또 부장은 과장 불러서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법원은 이 판사의 판단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판사는 법률적으로 독립적 존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거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법원, 자 법원, 우리 저 창원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방법원이야. 지방법원. 그 다음이 지방법원 위에가 뭐? 고등법원. 고등법원 위에가 대법원. 그러면 지방법원, 우리 여기 창원이 지방법원인데 저 촌에 가면 또 거기도 법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 가면 지방법원 밑에 또 지원이라는 게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일단 하는 재판을 뭐라고 하냐면 1심이야. 제일 첫 번째 하는 재판이야.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잘못될 수 있잖아. 그 판사가 아까 뭐라 했노? 독립된 기관으로 사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인가? 난 억울해. 그래서 두 번째 어디로 가면 돼? 고등법원에 다시 가. 근데 두 번을 했는데도 난 또 억울해. 그럼 어디? 대법원 3심을 할 수 있어. 또 억울해. 안 돼. 끝. 우리나라는 몇 번 할 수 있다? 3번. 그래서 3심 제도다. 자, 이런 거 어때? 내가 창원지방법원에서 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 그래서 나는 또 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또 다른 데 갈 거야. 울산. 될까? 같은 급 내로는 이동이 안 돼. 지방법원에서 하고 그 다음 고등법원 하면 대법원. 3번 할 수 있어. 3번. 이걸 뭐란다? 3심.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3심 제도야. 그럼 봐봐.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가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적혀있노? 항소. 100% 출제 문제다. 항소.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 가는 것을 상고. 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봐봐라. 1, 2, 3으로 간다 얘가. 1심에서 2심은 좀 작은 거야. 항소. 3심은 높은 데 있지. 높을 꽃자에 윗사자야. 상고. 그러니까 위에 높은 거가 3심으로 가는 거야. 1심에서 2심 가는 거는 뭐라고? 좀 작아. 항소. 됐나? 예. 몇 번 할 수 있다고? 3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영화 혹시 7번 방의 선물로 봤나? 아니요. 거기 보면 예승이 나온다 얘가. 그가 나중에 검사가 돼갖고 아빠의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끝난 상황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있어. 재심. 새로 한다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명확한 오류가 있을 때 재심을 하는 거다. 3심에서는 이미 끝났어. 그럴 때는 다시 재심을 하는 제도가 있긴 하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보통의 법은 이렇게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한다. 그거 말고 자, 소년재판, 가사재판 이런 거를 하는 법원은 따로 있어. 가정법원.
그 다음에 국가가 뭐 일을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은 행정법원. 그리고 특허권 뭐 있잖아. 프랜차이즈가 뭐 상원했는데 비슷한 거 하고 양념 뭐 옆에서 뺏기고 막 이런 거 있지. 요런 거는 특허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항들만 모아서 하는 재판이 따로 있다. 그러면 자, 이 법원 중에서 아까 누가 했노? 대법원장, 대법관, 대통령 임명한다고 했지. 그러면 대법원장은 뭐라고 적혀있노?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6년 한대.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국회가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대. 그 밑에 일반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건거라. 그러면 누구 법원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생각해? 법원 언제 가노? 범죄자에 대한 처벌. 또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서로 싸워서 분쟁이 해결 안 되면 법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잖아. 분쟁의 해결. 그래서 민사재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의 해결이야. 형사재판은 뭐라고? 범죄 유무와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게 형사재판이다. 또 하나, 자 우리가 아까 국회가 만든 법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되는가 견제하는 게 행정부에 뭐가 있다고 했지?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이 있었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중에서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법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어디에 있겠노? 사법부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밑에 보통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야. 근데 그거 말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라든지 국무총리령이라든지 이래갖고 따로 명령을 할 수 있어. 그것도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률이랑 안 맞을 때는 사법부에서 행정부에다가 대통령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건거라. 봐봐. 행정부에서 만드는 게 뭐가 있다고? 명령, 규칙 이런 게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를 한대. 됐나? 요런 거를 누가 한다고?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있잖아. 가족관계. 우리 누구 뭐 할 때도 뭐 부모님 그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라 이런 거 하지. 그건 어디에서 하냐면 법원에서 되는 거야. 가족관계. 그러니까 국민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거. 요런 거는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행정적인 거야. 근데 그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는 법원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는 건거라.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서 되는 거야. 그러면 땅을 샀어. 부동산 등기, 아파트 등기 이런 거 들어봤나?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요거 법원에서 내나 합니다. 법원 안에 등기소가 있다. 자 그럼 요거 하면 세 가지 다 끝났는데 한 개 더 남았다. 요즘은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가 재판이 뭔지는 알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재판에 쓰는 법은 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노? 헌법재판소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 중에서 헌법재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나의 소원, 내 개인적인 문제, 누군가가 정해지면 뭐라 했어? 나의 소원, 헌법 소원 심판이 있고 법률이 헌법에 안 맞다 이라 뭐 위헌 법률 심판이 있다고 했지.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두 개가 문제가 제일 잘 나왔거든. 봐봐. 위헌 법률 심판은 뭐라고 적혀있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이랑 안 맞으면 그거 재판은 누가 할 거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소원 심판은 소원이 내 거라고 했잖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당한 국민이 나의 소원, 내가 헌법에 적힌 권리를 못 지켜줬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요거 두 개는 기본이야. 근데 그러면 여기 법을 만드는 게 아까 누구라 했노? 국회의원이었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민의힘 당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당을 해산하는 거. 생각해봐. 국회의원들이 저가 모인 당을 해산하는 법을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 당을 해산하는 심판 어디서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개가 입법부랑 행정부랑 싸우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싸우고 내지는 행정부끼리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 요게 길이 나는데 요 길이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경계선이야. 근데 여기에서 딱 문제가 생겼을 때 경남은 누구 부산에서 처리하라 하고 부산에서는 경남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미루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재판 누가 할 거냐고. 행정부는 부산도 우리 거고 경남도 우리 거니까 할 수가 없잖아. 이럴 때 하는 재판이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행정 각 부서들이 싸운다든지 국가기관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이거잖아. 우리 너도 벌써 2번을 겪었지?
너 박근혜 탄핵할 때도 너몇 학년이었노? 박근혜 탄핵하고 촛불 집회할 때 년도죠. 너가 애기였나 그때? 7살인가? 내가 모르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나 지금? 알아요. 박근혜 촛불 탄핵도 모르면서 너 그럼 누구 탄핵부터라? 윤석열. 그 우리나라 온 국민이 박근혜 탄핵부터 탄핵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탄핵이 뭔지조차 몰랐는데 이 탄핵 심판은 어디 산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 방금 우리가 누구라 했노 방금? 대통령.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들, 뭐 국무총리 같은 거 된다. 고위공무원들이 법을 어겼을 때, 자 탄핵 심판할 건데 저번 시간에 나왔다.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야. 그러면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심판을 요구해야 되잖아. 그 요구 누가 하는데? 국회에서 합니다. 탄핵 심판 소추권이 있다. 탄핵 심판 소추 요구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라. 국회가 뭐냐면 결국 국민이잖아. 그래서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라. 하나, 둘, 세 개다 이가. 자, 재판은 찬성 반대 결정이 나면 무조건 홀수가 돼야 결정이 나. 맞지? 근데 이런 거 어때? 요 위에 이 세 개가 있는데 요게 국회의장을 자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자를 수도 있고 대법관을 자를 수도 있어. 탄핵할 수 있어. 그 심판 누가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야. 근데 헌법재판소가 생각해봐봐. 홀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유리한 사람을 하고 싶겠지. 이게 만일에 국회의장 편이면 국회의장을 탄핵하겠나? 아니요. 만일에 행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 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그래서 입법부에서 3명 추천하고 사법부에서 3명 추천하고 행정부에서 3명 추천하면 몇 명이야? 9명. 9명.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9명이야. 그 9명이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노? 그래가지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6명이 찬성을 해야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요. 봐라. 여기 3명 한다 이가. 그러면 자기 부서 일이야. 그러면 몇 명이 찬성을 적어도 2개 부서는 찬성해야 되겠지. 몇 명? 몇 명이 돼야 되겠노? 3명이니까 몇 명? 6명. 자, 이 부서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2개 부서는 찬성을 해야지 결정이 나겠지. 그래서 우리 저번에 탄핵 심판할 때 대법관 9명이 돼야지 6명이 되는데 그때 1명이 없어갖고 7명인가 이랬는데도 6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거라. 그래서 탄핵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그 중에 6명, 2개 이상의 부서가 찬성하면 이게 탄핵이 되는 건거라. 그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할 때 했던 겁니다. 밑에 표 봐봐. 자, 요거 100% 출제 문제다. 국가 권력 분립 표. 밑에. 자, 아까 일단 3개 부서가 있는 줄 알겠지? 요 그림에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살표를 잘 따라가 보자. 자,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를 견제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노?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 맞나요? 예. 그러면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냐고요? 국정감사. 국정감사. 또 있었지. 예산 심의학적 이런 거 서로 견제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노?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됐지?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법원은 행정부를 위해서는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어.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 국회는 사법부에 대해서 뭐를 할 수가 있지? 아까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이 안 돼. 그럼 거꾸로 법원은 국회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거는 헌법에 어긋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그 서로가 몇 개고 지금? 3개가 서로 물려서 견제를 하고 있지. 이게 뭐라고? 상권 분립이야. 상권 분립. 됐나요? 예.